이번 강의는 미네랄 종류 가운데 구리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구리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구리는 체내 전체에서 발견되는 광물이지만 철분에 비해 6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 구리는 체내에서 철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도 구리가 필요합니다. 3. 구리는 체내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신경세포 및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4. 뼈와 결합 조직의 중요한 부분인 콜라겐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5. 구리는 세포와 DNA를 손상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구리의 대사 과정입니다. 음식물로부터 섭취한 구리는 위와 상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 다음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달라붙어서 구리는 간으로 운반됩니다. 간에서는 혈액 속에 있는 구리 단백질의 일종인 세룰로플라스민이라는 단백질이 알부민에 붙어 있는 구리를 떼어서 옮긴 후 혈액 속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누가 구리의 결핍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식사 시 충분한 구리를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리의 결핍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빈혈, 낮은 체온, 뼈골절이나 골다공증, 낮은 백혈구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규칙한 심장박동, 피부의 색소 감소, 갑상선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리 결핍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의 아연, 철, 비타민C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고용량의 구리를 복용하고자 한다면은 복용 시작 전에 건강관리자에게 문의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구리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리가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굴, 간, 전체 곡물, 빵과 시리얼, 진한 녹색 잎이 많은 채소, 말린 콩, 견과류,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충분한 구리를 얻는 방법은 식사를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보충제를 통한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아연과 망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구리와 질병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증과 구리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구리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빈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리 보충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적혈구를 형성하는 철과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절염과 구리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구리를 경구로 복용하는 것은 관절염 속도를 느리게 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부족합니다. 유의할 점은 골관절염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구리 팔찌가 판매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화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구리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출생부터 6개월까지의 신생아는 2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유아의 경우는 22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340마이크로그램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44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9살부터 13살까지는 7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14살부터 18살까지 남녀 모두는 8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19살 이상 성인 남녀는 9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10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13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아이들은
구리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해주지 말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줘야 합니다. 구리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만일 구리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아연 보충제와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리와 아연 불균형은 다른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 1mg 복용 시 아연은 8에서 15mg이 필요합니다. 2. 너무 많은 구리 복용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설사, 그리고 입에서 금속 맛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 독성은 드물지만 심장질환, 황달, 혼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구리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 구리의 양이 리터당 6mg 이상 포함된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토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장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시는 물의 미네랄 함량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구리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구리 파이프를 통해 들어오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장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다음은 구리 보충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두뇌, 간, 신장, 논 등의 구리가 축적되어 일으키는 질환인 윌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성인과 특발성 구리 중독증 같은 유전 조건을 가진 사람, 어린 시절 간경변종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구리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구리와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구리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피임약과 폐경 이후 복용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제와 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의할 점은 피임약과 폐경 이후 복용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는 구리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가운데 스테로이드가 아닌 약물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구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결합하여 항염증 활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입니다. 1.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해열제, 진통제, 항류머티즘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2. 이부프로펜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진통, 관절염 제거, 해열 등에 사용하는데 특히 이들 증상이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아스피린에 비해서는 약하고 반감기는 짧지만 용혈작용이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어드빌과 모트린이 있습니다. 3. 나프록센이 있습니다. 나프록센은 염증 부위의 모세혈관에서 신체 조직으로 누출되는 액체 부산물인 삼출물 억제작용과 생체 내에서 합성된 생리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을 차단하여 강력한 진통 및 소염작용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얼리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페니실라민과 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니실라민은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 중독증과 구리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 뇌, 각막, 신장 및 적혈구 등의 구리가 침착되는 질병인 윌슨병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중요한 점은 구리는 페니실라민 약물이 환자의 몸으로 흡수되는 양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알로퓨리놀과 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로퓨리놀은 유산이 관절 조직에 침착된 결과로 생기는 염증 반응인 통풍을 치료하는 약물로 상품으로는 자일로프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험관 연구에서 알로퓨리놀 약물은 구리의 수치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시메티딘 약물과 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메티딘은 위산 분비 억제 작용이 있어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물 연구에서 시메티딘은 체내에서 구리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상품으로는 타가메트가 있습니다. 6번째, 니페디핀 약물과 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니페디핀은 협심증 치료제, 즉 혈관 확장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임상 연구에서는 니페디핀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적혈구에서 구리의 수치가 낮았다는 점입니다. 상품으로는 프로카디아와 아달라트 등이 있습니다. 7번째, 아연과 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험실과 임상 연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가 구리를 흡수하는 능력이 낮춰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아연과 구리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